안녕하세요.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선 요약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생명과학이 NH투자증권을 통해 100억 원을 투자했고요. HLB가 하이투자증권을 통해서 3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HLB생명과학이 투자한 것은 크리에이터였고요. HLB가 투자한 것은 스마트였습니다. 펀드가 다르고요. HLB가 뉴스기사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것, 즉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줄 알고 펀드에다 돈을 넣었다라는 것은 100억 원의 HLB 생명과학에 해당되는 겁니다. 왜냐? 이게 크리에이터 펀드였거든요. 이거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부실 투자를 했던 그 펀드고요. HLB가 최근에 6월 11일에 300억 원 넣었던 펀드는 그거와는 다른 사모펀드 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스마트 전문 투자형 사모혼합 자산 투자 선택제 사모에 투입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잠깐 요약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머릿속에 가지고 내용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상황은 이제 400억 원을 총 투자를 하고 이거를 돌려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돌입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기사가 아침에 떴는데 옵티머스 판매사와 HLB 진실공방에 불이 불붙었다라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문제가 논란이 되는 거는 이게 불안전 판매냐 아니냐를 이제 한번 따지는 게 있을 텐데요. 판매사인 하이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입장이 당연히 HLB는 전문 투자자이기 때문에 불안전 판매 여부가 성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성립이 되지 않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제 진 회장님 인터뷰에서 보면은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한다는 운용사 판매사의 고지 내용을 신뢰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HLB 생명과학이 100억 원 넣었던 그 크리에이터 펀드와 관련이 된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증권사들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지금 HLB가 300억 원 넣은 이거는 사모혼합 자산 투자다. 사모,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크리에이터 펀드와는 달리 이거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 펀드잖아요. 이거랑 달리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섞여 있어가지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HLB가 그 다른 당초 운영해야 하는 자산과 다른 용처로 자금이 운용됐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임을 확인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언론 보도는 크리에이터 펀드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뉴스 검색하면 옵티머스 나오면은 치면은 나온 거는 이 공공기관 매출채권 펀드 아니고 부실채권에 들어갔다, 이런 언론 보도 사실임을 확인했다. 이거는 엘생 100억이 들어간 펀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아니라 지금 스마트는 아직 뉴스 기사로 뭐가 되어 있고 언급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새로운 사실들 뉴스들이 나와 있는 거는 제가 아직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은 아직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판매사들 입장에서는 그 엘생 100억 원 크리에이터는 인정을 하겠죠. 하지만은 이 300억 원은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랑 다르다. 애초에 사모혼합자산 투자로 애초에 다른 펀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HLB 입장에서는 그 불안한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스마트 펀드 이거 잘못 사용된 거 용처가 잘못됐다라고 확인을 했다. 혹은 적어도 엘생에 들어가 있던 크리에이터 펀드는 지금 잘못됐으니까 이것도 잘못됐지 않았을까 우려감에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HLB랑 그 증권사가 파악한 사실관계는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거는 이제 하이투자증권이죠. 하이투자증권이랑 관련된 건 스마트고요. HLB 300억. 그 다음에 NH투자증권이랑 관계된 거는 엘생 100억입니다. 이거는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못됐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밝혀진 상태죠. 하지만 하이투자증권의 이 스마트 300억은 지금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이투자증권 입장에서요, 당사가 파악한 사실관계와 다르다. 애초에 공공기관 매출채권 펀드 투자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불안전 판매와 관련해서 전문 투자자가 문제를 제기한 사례는 흔치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전문 투자자라는 지위가 어떻게 이 사태를 이끌어가게 될지 변수가 또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400억 원을 이제 만약에 최악의 경우 다 떼인다고 생각을 하면은 일단은 뭐 진양 회장님이 그걸 손실 보전해준다고는 했죠. 근데 HLB 자금 여력은 충분한가를 보면은, 그다음 유증 목적을 보면은 리버스라인 글로벌 판권 쪽에 2,300, 그다음 2,300에 그 임상 비용도 있는데 엘리바로 들어가는 거죠. 엘리바 주식을 제3자 배정으로 유증이 들어가죠. 신규 후보 물질 라이센스인 800억 원, 기타 운영 자금 및 채무 상환이 110억 원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일단 HLB가 1분기 2010년 3월달까지죠. 그 별도 재무제표 기준 현금성 자산은 133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유증 조달 자금 전이고요.
엘센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이 210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이 237억 원, 단기손익 마이너스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503억 원이라서 이런 것들 다 합치면 1000억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에 따르면 자금 운용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무엇인가? 공정가치에 대한 정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불리한 조건으로 급하게 이제 거래할 의도나 그럴 필요가 없는 계속 기업을 가정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활성 시장에 공시되는 가격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없는 경우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은 일단 공정가치 영어로 fair valu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정한 가치라는 거죠. 어떤 게 공정한 가치인가 라고 했을 때는 딱 봐도 이제 생각할 때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그게 시장에서 매수하는 사람, 매도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그 가격이 가장 공정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즉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거래에 참여해서 주고받는 돈. 새우깡이 1000원인데 이거를 10만 원 내고 사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웃긴데 나에게 10만 원 상당한 가치를 주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10만 원을 당신에게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합리적으로 새우깡 1000원 아니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기업 가정은 이게 청산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경매 시장 이런 거 되게 헐값에 나오는 게 많잖아요. 회사가 망했어요. 그 자산들 다 팔아야 되면 경매로 헐값에 팔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회사가 망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계속 영업을 할 가정, 그러니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가 되지 않는 사업규모 축소하거나 그런 망해가지고 이러지 않는 그런 가격을 설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현재 자산 가격이랑 청산할 때 가격이랑 다르기 때문에 청산 가격이 아니라 현재 정상적인 계속기업 가정 상태에서 평가한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게 가장 공정가치의 최선 추정치죠. KLX 같은 이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면은 우리는 DCF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 가치를 매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 DCF 어디서 봤냐면은 DCF 그리고 NAV 리버세란이 그 글로벌 권리 폴첸이랑 계약하는 거기서 이거를 사용해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이제 특허, 물질 특허 권리 같은 것들은 활성 시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밸류에이션 방법들, DCF라던가 아니면 멀티플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뉴스 기사로 왔습니다. 회계를 어렵게 만드는, 회계랑 경제에서는 많이 쓰이고 요 필자는 공정가치가 회계의 전부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아까 이제 새우깡 같은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내가 이제 자동차를 이제 중고로 팔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가격을 설정하는 게 맞는가, 공정한 가격인가, 내 마음대로 한다. 자동차를 잘하는 친구에게 물어본다. 국내 최대 온라인 중고차 사이트의 시세를 검색한다. 이 3번이 가장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내려가 보면은 1번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공정한 가치라고 좀 보기 힘들고요. 2번 같은 경우에 이것도 신뢰성이 조금 1번보다 낫겠지만은 이것도 친구가 그 자기 마음대로 가격 결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친구가 정하는 거니까. 어쨌든 임의로 다 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양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격을 결정한 그 시세가 설정이 되는 건데, 이런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게 가장 신뢰도가 높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정가치라고 합니다. 공정가치라는 것은 결국에는 시세, 우리가 시세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한마디로 공정가치는 회계 용어인데 사실 우리가 시세라고 쓰는 거랑 거의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공정가치라는 말을 왜 쓰냐면은 시세는 우리가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가치들은 시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질 특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DCF를 사용해서 밸류에이션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없는 경우도 포함하기 위해서 공정가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냥 시세라고 쓰기는 힘들다는 거죠. 더 포괄적인 단어니까요. 그래서 그 상장 주식, 상장 채권, 일부 현금 이런 것들이 괜찮은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 중에서는 시장이 없는 경우에 이 공정가치 측정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DCF를 쓰던가 블랙솔즈 모형, 옵션 가격 결정 모형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DCF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생각보다 많은 가정들이 들어가요. 할인율이랑 여러 가지들 가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걸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공정가치 말고 취득원가는 안 되냐? 취득원가는 여기 비율을 잘 들었는데요. 이 초등학교 시절 증명사진으로 20대가 돼가지고 경력사원 면접을 보는 것과 상황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게 20년 전에 가격이랑 지금 가격이랑 완전히 다른데, 옛날에 내가 100억에 샀다는 게 지금은 이 가격이 뭐 1000억이 돼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 100억으로 평가를 하면은 공정하게 평가가 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공정가치 쓰는 거고, 시장이 있을 경우에는 뭐 크다지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은, 시장이 없을 경우에 가치평가에서는 상당한 가정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뭐 뭐든지 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가정들이라면 매출액이 얼마나 성장할지, 비용은 얼마나 절감될지, 그리고 물가 상승률, 환율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될지 다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잘 알아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